은퇴 이후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필요한가요? 월 한 350만 원 정도 있어야지.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가 좀 부족한 거네요. 그러니까 월 소득이 한 300만 원이면 정도밖에 안 나오고 350하고는 좀 꽤 차이가 나는 금액이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를 통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여의돈 스트리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여쭤보면은 잘 모르는 주제,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직장 다니면서 매달 꼬박꼬박 쌓이고 있는 돈인데 정작 내 돈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김영기 한국투자증권 연금 컨설팅부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벌써 불안하거든요. 은퇴 이후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게 조사하는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월 한 350만 원 정도 있어야지 350만 원. 예, 여유 있다라고 좀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가 좀 부족한 거네요. 국민연금 보통 40세인 근로자가 한 35년 정도 납입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월 소득이 한 300만 원이면 100만 원 초반 네.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월 소득이 한 400만 원 된다고 해도 뭐 100만 원 중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350하고는 좀 꽤 차이가 나는 금액이죠.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는 그쵸. 더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퇴직연금 이걸 잘 굴려야 할 텐데 퇴직금이라는 게 있고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퇴직연금은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회사를 그만뒀을 때 받는 거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쌓아두냐라는 게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퇴직했을 때 돈을 직접 갖고 있다가 근로자한테 직접 돈을 주는 형태였었는데 회사가 좀 뭐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지급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좀 도입이 됐었고 퇴직연금에 이제 회사가 돈을 넣어두고 그걸 운용해서 나중에 근로자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DB형, 네. DC형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직접 운용을 해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DC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직접 특히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뭐 ETF나 여러 상품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직접 운용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DB형, DC형 이렇게 두 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핏 들었을 때는 DB형이면 회사가 굴려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회사한테 맡기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케이스마다 좀 다릅니다. DB형이 얼마나 이제 금액이 늘어나냐 이걸 봤을 때는 평균 30일의 임금과 그리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급여 수준으로 정해지거든요. DB형에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점점 급여 인상폭이 높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DB를 이제 가입해서 훨씬 더 이제 퇴직금이 늘어날 걸 좀 기대할 수 있는데 뭐 임금 피크제에 이제 거의 다 도달하는 분이라든지 급여 상승이 크게 기대 안 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DC로 옮겨서 운용하시면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매년 좀 이렇게 급여 상승률이 높은 그런 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이 회사를 다닐 거다라고 가정하면 DB형이 좀 괜찮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DC형을 선택해서 직접 좀 상품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DC를 통해서 좀 더 수익을 높은 거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IRP라는 것도 있고 연금 저축 계좌 이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네. 이 두 가지는 어떤 건가요? LP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직장인들이 이제 퇴직했을 때 받는 그 퇴직금을 그쪽에 넣어서 운용하고 나중에 받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IRP는 이제 근로소득자이거나 해야지 만들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은 동일하고 연금저축만 갖고 있을 때는 최대 600만 원, IRP를 이제 혼합할 경우에 최대 900만 원 그 세액공제를 받는 거는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운용 자금이 연금저축은 공격형 자금을 100% 다 투자할 수가 있고요. IRP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안정형 자산을 30% 넣어야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IRP는 그럼 퇴직할 때 이제 퇴직연금을 그동안 쌓아놨던 거를 이 IRP 계좌로 일시 수령하는 거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DC로 이제 회사에서 운용하시다가 네네. 퇴직하실 때 이거는 이제 IRP로 이제 받으셔야 되는 그런 형태를 예를 들어서 보실 수 있겠죠. 퇴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직장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IRP 계좌 같은 게 따로 없겠네요. 만드실 수 있죠. 만들어서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300을 추가로 넣어서 세액공제를 이제 900까지 1년에 900만 네. 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IRP를 그런 세액공제용으로 만드시거나 이직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이제 퇴직금 계속 받으실 거잖아요. 그걸 이제 IRP로 넣어 놓으시기 때문에 또 거기 추가적인 금액이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1년에 900만 원 한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거 좀 다 채우는 게 좋다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여유가 되신다면은 채우시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요즘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 1년에 900의 여유 자금을 만들기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연금저축 600만 원부터 채우시면 좋겠죠. 제가 이직할 때 아까 IRP 계좌로 일시 수령한다고 했는데 이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일단 IRP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퇴직금으로 받으신 이런 금액들은 법정 그 사유 외에는 다 전액 해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게 되고 특별중도 해지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뭐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같은 특별중도 해지 사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될 때만 페널티 없이 빼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다 부과가 된다. 그럼 내 퇴직연금이 IRP로 받을 때 이미 세제 혜택을 받는 상태로 지금 들어가는 거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운용에 있어서 세제 혜택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사셨다. 이거를 일반 주식계좌에 사시면 이게 배당소득세로 구분이 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하셨는데 수익이 뭐 오랜 시간이 지나서 1,000만 원이 났다 했을 때 1,000만 원에 15.4%를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이 ETF를 매도하신다고 해서 그 15.4를 바로 부과하지는 않거든요.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금 부과 없이 이제 나중에 퇴직금 받으실 때까지는 쭉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퇴직연금의 기초였습니다. 개념을 아는 것과 실제 돈을 잘 운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다음 회차인 2부에서 실전 운용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연령대별로 운용 방식에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도 같기도 한데 네. 이게 퇴직연금 그러면 그것보다 더 벌어야 되잖아요. 2030 분들은 이나 같은 뭐 40대 같은 경우는 약간